네, 안녕하십니까. 푸른나무재단 사이버 SOS 센터장 박주환입니다. 네, 저는 오늘 학교폭력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라고 말합니다. 학교폭력은 무엇이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연일 학교폭력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이들을 목도합니다. 피해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하고 억울하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아이도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면 어쩌나 불안하기도 합니다.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데 막상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연하고 답답합니다. 사이버 세상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또한 사이버 세계로 옮겨간 듯 합니다. 여러 통계에서 매년 사이버 폭력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학교폭력이 주로 힘의 불균형으로 발생한다면 사이버 폭력은 힘의 불균형과 상관없이 온라인,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 누구에나 손쉽게 발생하고 빠르게 확산됩니다. 무엇보다 사이버 폭력의 피해는 눈으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무기력, 대인기피, 자살 등으로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것에 비해서 가해 행위는 잘못된 것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일부 청소년들은 일상이 되어서 심리적 저항감과 죄의식이 작아지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의 주요 요인인 방관자의 양상도 기존과 다릅니다. 기존의 학교폭력이 주로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수반하기 때문에 방관하고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사이버 폭력은 다른 정체성과 쉬운 접근이 가능해서 동조하고 동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푸른나무재단 피해 상담 사례를 보면 단체 채팅방에서 사이버 폭력을 방관하던 학생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사이버 언어 폭력을 행하고 피해 학생을 조롱하며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사진을 공유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폭력, 특히 사이버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감지하고 초기에 대응하고 고통과 갈등의 앙금을 없애고 방관자를 방어자로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 방법을 예방, 해결, 치유 세 가지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먼저 예방적 관점은 교육과 문화입니다. 네, 교육의 경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5조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 대한 교육은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는 교육 횟수, 시간 및 강사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서 학교회장이 정하고 학생에 대한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을 이용한 대집단, 강의식 교육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대집단 강의식 교육보다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흥미를 유발하는 사례 중심의 체험형 학급 단위 교육이 필요하고 대상별로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 강사 역량 등의 세부 지침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이나 사이버 폭력을 당했는지, 가했는지 감지하고 인지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도와야 한다는 의지와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고통받는 친구를 돕는 것이 옳은 행동인지 알게 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보상해줘서 친구를 돕는 것이 자신에게도 이득이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어른들이 그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교육적 개입을 통해서 폭력을 인식하고 방관하지 않을 수 있는 마중물을 만들어 주어서 아이들이 스스로 문화를 만들고 공동의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 폭력의 주요 원인을 방관자 문제로 보는데 이 방관의 문제가 아이들의 잘못이라고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방관하지 않을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른들의 과제입니다. 학부모의 경우에는 아이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초기에 대응하는 방식을 알아야 됩니다. 자녀가 갈등을 겪을 때 부모님에게 쉽게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평소 자녀와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학교와의 소통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이런 필수적인 대응 방식을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교원의 경우에는 자신이 고통을 호소했을 때 학교와 교사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관계를 학생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객관적 증거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기 전에
학급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는 감지 능력을 키우고 사안 초기에 긴급하게 조치하는 초동 조치도 함께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해결적 관점입니다. 학폭법 제13조 2에는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에 학교회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폭법 제14조에서는 학교회장은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화해와 용서이고 학교폭력은 발생 즉시 현장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는 학교폭력 사안조사의 권한 강화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학교폭력 피해가 신고되거나 담임교사 등이 학교폭력 현장을 목격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했을 때 실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이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증거 없이 심증만 있을 경우에는 사안조사가 제한됩니다. 최근에 푸른나무재단 피해 상담 사례를 확인해 봤더니 학교폭력 가해자가 불순한 목적으로 피해 학생을 가해 학생으로 허위 신고 또는 보복 신고해서 학교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지속해서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게 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서 담임교사가 학교폭력 사안을 감지할 경우에도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사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네, 세 번째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입니다. 학폭법 제11조 8항에서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폭법 제14조 5항에서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강원,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국민청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폭력 피해로 자살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조기에 감지하고 초기에 대응하며 이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 실질적인 실태조사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네, 실태조사가 수시로 쉽고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의 암호화된 설문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학교폭력을 특화한 자해, 자살 등의 이상지구를 감지하는 문항, 자기보호시 설문과 또래보고의 설문 병행 등을 통해서 현행 실태조사의 방식이 보완되어야 실체적인 사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해야 합니다. 네, 세 번째는 치유적 관점입니다. 앞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 또는 심의위원회로 이관되어 사안 처리가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로 사안이 종결되지 않고 심의위원회로 이관되었을 때 조치가 결정되기까지 그리고 심의위원회 조치 처분 후 사후관리까지 이 두 기간의 공백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의위원회로 이관되었을 때 조치가 결정되기까지의 그 공백입니다. 학폭법 제16조에서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 학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또는 여러 개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학교회장은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전에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른 제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조치에 권한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긴급조치로서 학교장도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는 심의위원회 조치 처분 후의 사후관리 공백입니다.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이후에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의 조치 결정 이행 여부, 피해자의 회복 여부, 가해자의 재발 방지, 피가해를 포함한 공동체 회복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 현실적인 여건의 한계는 있습니다.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교과 수업과 생활지도, 그 밖의 행정 업무뿐 아니라 학교폭력 업무와 이에 대한 책임과 민원 처리 등의 경무와 스트레스에 놓여 있습니다. 학교폭력 책임교사 승진 가점, 교과 수업 면제, 책임교사 임기 보장 등의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을 교감, 전문 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외 학교 전담 경찰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서 학교 내 폭력 문제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 폭력 대응 시스템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학교 폭력은 발생 즉시 현장에서 해결돼야 합니다. 청소년이 희망을 꿈꾸는 폭력 없는 세상을 위해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